자,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원이 오가는 기업들의 계약 전쟁, 바로 수주라고 하죠. 이게 그냥 가격만 싸게 부른다고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정말 치밀한 전략과 심리전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이 말처럼 수주의 세계는요, 승자가 정말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그런 all or nothing 게임입니다. 지면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이 냉혹한 현실을 한 남자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회사에 늘 에이스로 불리는 이 부장이 있었는데 그 그늘에 항상 가려져 있던 김 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회사의 운명이 걸린 큰 입찰을 앞두고 이 부장이 갑자기 빠지게 된 거예요. 와, 김 차장한테는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시작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베테랑이 아닌 이 김 차장을 믿고 수주팀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관련 부서를 진짜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신념 그리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면서 팀원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자, 겨우 팀을 꾸려서 제안서를 냈는데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죠. 발표까지 남은 시간 딱 48시간. 김 차장은요, 경쟁사 5곳에 허를 찌르고 평가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면서 발표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 발표 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김 차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와, 지난 한 달간의 그 고생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순간이었겠죠. 바로 이게 수주가 가진 마력입니다. 방금 보신 김 차장의 극적인 승리는요, 수주라는 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판매랑은 아예 다른 게임이라는 걸 보여줘요. 승자, 독식, 말 그대로 전부 아니면 전무인 거죠.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이 둘의 차이 딱 봐도 명확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판매는 뭐예요?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수주는 완전히 달라요. 아직 세상에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미래의 약속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파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작업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모든 승리가 이렇게 달콤하게만 한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이기는 게 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이 승리에 숨겨진 대가, 과연 뭘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게 쟁취한 그 승리가 사실은 독이 든 성배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두 번째 이야기, 김 부장의 경고로 이끌어갑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주인공, 김 부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3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주 쉽게 대형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당장 실적이 너무 급하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예상대로 정말 손쉽게 수주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후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던 요구사항들이 막 쏟아지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프로젝트가 늦어진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회사 전체의 평판까지 흔들리게 된 겁니다. 가치 없는 사업을 수주한 대가가 정말 너무나도 컸던 거죠. 그렇다면 김 부장이 놓쳤던 그 가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건 그냥 돈만 많이 버는 계약이 아니에요. 회사의 재무, 전략, 그리고 조직까지 모든 면에서 회사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가치 있는 사업에는 한 5가지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규모도 크고 수익성도 높아야겠죠. 동시에 리스크는 낮고 또 단기간에 끝낼 수 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프로젝트가 또 다른 사업 기회로 이어지고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이 와, 저 프로젝트는 진짜 꼭 해보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가치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따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이 3가지 핵심 요소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수주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 3개의 기둥이 아주 튼튼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의 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 둘째, 그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실행할 전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공과 실패 경험을 회사의 자산으로 만드는 데이터베이스. 이 세 가지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니 해도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수주 활동의 육각형이에요. 여러분, 벌집이 왜 육각형인지 아세요? 가장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구조이기 때문이거든요. 수주 활동도 똑같습니다. 이 육각형 모델은 각각의 수주 활동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또 여러 활동들이 빈틈없이 꽉 맞물려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비유인 셈이죠. 이 육각형 프로세스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먼저 기회를 찾아내는 수주 마케팅으로 시작해서요. 고객과 관계를 쌓으면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짜는 프리세일즈,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과 가치를 증명하는 제안서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디테일을 조율하는 협상을 거쳐서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모든 원인을 파악하고 이걸 다음 수주를 위한 자산으로 만드는 분석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이 모든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서 돌아가야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열쇠인 전문가에 대해 알아볼 차례죠. 이렇게 완벽한 프로세스가 있어도 이걸 누가 실행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바로 수주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수조 전문가는요, 한 우물만 깊게 파는 I자형 인재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기술이라는 깊이와 영업이라는 넓이를 모두 갖춘 T자형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전문가의 전문성이랑 영업 전문가의 통찰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팀의 핵심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전문가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전체 판을 읽는 전략가이면서 복잡한 기술을 글로 알기 쉽게 풀어내는 작가여야 하고 또 평가자를 설득하는 협상가, 그리고 모든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는 관리자의 역할까지 이 모든 걸 다 해내야 하는 거죠. 결국 성공적인 수주란 건요, 잘 짜인 프로세스라는 지도 위에서 전문가가 데이터라는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아가는 여정하고 똑같아요.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예술적인 작업이죠. 이 원리가 근데 꼭 기업의 계약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건 반드시 따내고 싶다 하는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수주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주를 준비하고 계신가요?